안녕하십니까. 도봉예치과 이정훈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치과를 한 17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우리 병원에 온 환자들의 그 구강 상태를 봤을 때 조금만 좀 신경을 쓰면은 괜찮아지고 좀 구강 건강을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치과를 오시게 되는 이유가 뭔가 병이 생겨서 오게 되죠. 근데 대부분 그 병이 생기는 이유가 제일 먼저 칫솔질이 잘 안 되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사실 칫솔질만 잘 되면 치과를 올 일은 없죠. 가장 큰 병 중에 하나인 충치, 치아 우식증이라든지 풍치라고 부르는 치주 질환인 경우에 다 역시 칫솔질이 안 되었을 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칫솔질을 잘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유치원에 가면 하루에 3번 하라, 식사 뒤에 3분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칫솔질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치과를 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치과 의사로서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환자분들이 물론 칫솔질 안 된 거에 대한 거를 치과 의사가 실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칫솔질 교육은 치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치과 의사라든지 치과 종사자인 치과 위생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과들이 돈을 벌고 또 환자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부분에는 굉장히 취약하죠.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치과 의사로서의 어떤 그 덕목, 기본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에 온 분들이 더 이상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끔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치과에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칫솔질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칫솔질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이제 필요하죠. 우리의 이의 구조, 잇몸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칫솔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치아랑 잇몸면은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갖다 댔을 경우에 정확하게 칫솔질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칫솔이 닿지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칫솔이 안 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이런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니면 잇몸을 따라서 이렇게 물결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를 닦기 위한 칫솔질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나 대부분 아시는 거는 그냥 롤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를 담은 상태에서 그냥 위아래로만 하라고 합니다. 옆으로 막 문지르면 이하가 마모되니까 위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위아래로 한다 하더라도 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접근이 되면 절대로 닦일 수가 없어요. 닦으려면은 이렇게 90도가 된 부분에서 45도로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조금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게 올바른 그 칫솔의 포지션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닦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깥에 닦고 그 다음에 안에 닦고 씻는 면 닦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에게 칫솔질 교육을 할 때 실제로 입을 하세요 하고 거울을 들고 보여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닦아드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환자의 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90도에서는 접근이 안 되죠. 45도로 기울이면 쏙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닦는 게 중요한데 빨리 움직여가면 충분히 솔이 이 사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사이로 들어가게끔 칫솔이 살짝 눌려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진동을 주면서 닦는 거죠. 그러고 한 칸, 치아 한 칸 정도 움직여서 또 닦고 또 한 칸 정도 움직여서 또 닦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위로 올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일 닦기 힘든 부분에 솔이 계속 물리적으로 닿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밖으로도 마찬가지고 안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계속 닿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 칸씩 움직여가고
안으로도 한 칸씩 움직여가고 그 다음에 씹는 면 살짝 닦고. 그럼 실제로는 우리는 제일 넓은 면을 안 닦은 것 같지만 넓은 면은 굉장히 쉽게 닦여요. 이거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다 닦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 닦은 다음 안으로 돌아갈 때 이 뒷면을 무조건 닦아야 됩니다. 여기가 구역질 난다고 잘 안 닦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닦고 이렇게 이 끝을 돌린 다음에 다시 안을 닦고 또 이렇게 하고 그걸 또 위에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칫솔질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3분을 이야기하는데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환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지금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치열면이고 잇몸이 이 사이에 다 차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면 안 좋은 분들일수록 잇몸이 내려가서 노출되어 있는 치아면이 훨씬 넓어져요. 치아가 지금은 이제 사이에 잇몸이 차 있지만 그런 분들은 여기가 삼각형으로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걸로 안 돼요. 아예 안 들어가요. 그래서 프록사 브러쉬라든지 약간 여기가 굉장히 짧게 돼 있는 걸로 그 부분만 넣어서 닦아야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이런 정상 치열인 경우는 그 다음에 치실을 쓰시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이 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샘플을 갖고 나왔는데 워터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터픽은 뭐 이 회사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워터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걸 써서 이 사이사이에 마지막으로 이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물을 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 남아있던 잔여 음식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왜 이걸 써야 되냐? 저는 이제 칫솔질 방법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청소하는 거로 비유를 합니다. 결국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가 어떤 거냐면 물 청소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닥이 있는 그런 공간에 물로 청소를 해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 처음에 뭐를 하죠? 큰 빗자루 같은 걸로 세제를 뿌려가면서 비누칠을 해가지고 꽉 닦죠. 전체를 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석구석진데 좀 안 닦인 부분을 더 닦고 마지막에 뭐를 하죠? 물로 다 씻어냅니다. 그 비누칠 돼 있는 걸 전부 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고 이제 자연 건조되는 거를 기다리는 거죠. 똑같아요. 입안도 건조한 게 아니라 습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 청소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마지막에 그냥 가글하는 걸로 끝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사이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 가글로 음식물이 다 빠져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워터픽을 한 번도 안 써보셨다는 그 분이라고 하면 이 워터픽을 다 칫솔질 다 한 다음에 나는 깨끗하게 다 했어 라고 한 다음에 한 번만 써보세요. 그럼 신세계를 경험할 겁니다. 뭔가 분명히 난 다 닦았는데 어마어마한 음식물이 아마 이 사이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워터픽은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인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칫솔질 잘하고 워터픽 쓰면 평생 치과 올 일 없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치과 와서 검진만 받아라. 스케일링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임플란트 할 일도 없고 뭐 치아 때문에 문제돼서 걱정되거나 아플 일도 없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칫솔질로 칫솔질 하시고 꼭 마지막에 워터픽으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칫솔질이 잘 되었는지 1년에 한 번 정도 치과에 와서 검진을 받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앞으로 치과 뭐 치아 때문에 문제가 되고 뭐 아프고 뭐 걱정될 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도봉예치과 원장 이정훈이었습니다.